네, 기소 직전까지 건강 탓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누구 얘기냐고요?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얘기입니다. 저희가 좀 오늘 정치데스크 바쁘게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검찰이 조금 전에 기자들을 상대로 이른바 이 정 교수에 대한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가졌는데 그 소식을 저희가 준비하느라 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어떤 내용입니까? 네, 검찰이 오늘요,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두 번째로 재판에 넘기는 2차 기소를 가능했습니다. 추가로 혐의도 적용이 됐는데요. 속보군요. 아시다시피 지난달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11개 혐의를 적용했었거든요. 이 11개에다가 오늘 3개 혐의를 추가해서 추가로 기소를 했고, 아시다시피 지난 9월에 정경심 교수는 이미 사문서 위조 혐의로 1차 기소된 바 있기 때문에 모든 혐의를 다 합치면 15개 혐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공소장에는 특히 정 교수의 딸과 동생 또 조 전 장관의 오촌 조카가 함께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예, 검찰이 오늘 오후 2시경 정경심 교수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추가로 이제 기소를 한 것이죠. 오늘 이제 정 교수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날인데요. 만약에 이제 오늘 검찰이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기지 않으면 정 교수를 풀어줘야 돼요.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 교수를 오늘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긴 겁니다. 근데 검찰이 조금 전에 브리핑 내용을 보니까 지금 김민지 기자 설명대로 혐의가 15개라는 건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시청자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자, 이겁니다. 글자가 좀 굉장히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혐의가 많다는 얘기죠, 정경심 교수가. 입시 비리 관련 그동안 작은 글자, 제가 일일이 읽지 않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속영장이 이제 청구가 되면서 적시가 됐던 혐의들입니다. 하얀색 작은 글자들. 근데 오늘 검찰이 추가로 이제 기소하면서 하나의 혐의를 입시비리 관련해서 추가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입시비리 관련만 정 교수까지 6개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사모펀드 관련 작은 글자는 구속영장 청구되면서 적시됐던 혐의 플러스 금융실명법 위반이 오늘 추가. 그래서 사모펀드 관련 5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증거인멸 관련 볼까요? 원래 2개였죠. 오늘 플러스 하나. 증거인멸 교사 3개 혐의예요. 그건 더 해볼까요? 14개잖아요. 근데 지난번 인사청문회 당일 조국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정 교수가 1차로 기소된 바 있죠. 그 혐의까지 더하면 몇 개입니까? 15개입니다. 조 부장 상당히 많습니다. 네, 많은데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네. 우선적으로 지금 오늘 구속 기소하면서 혐의가 15개가 됐는데 예. 이 혐의를 다 뜯어보면 조국 전 장관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없거든요.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소환을 해보고 그리고 서울대 연구실에서 나온 압수수색의 결과물을 분석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조국 전 장관과의 어떻게 보면은 공모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정경심 교수만 딱 떨어지는 혐의를 특정해서 우선 구속 기소를 하고 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을 보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 전략 이런 거를 짤 수 없도록 정경심 교수 것만 가지고 일단은 구속 기소를 해놓는 것이죠. 그것만 했는데도 지금 15개다. 네, 그리고요. 오늘 어차피 공소장이 공개가 되면 상세한 정보가 기자들에게 알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오늘 백그라운드 브리핑, 그러니까 경위를 설명하는 그런 브리핑도 상당히 수사 이후에 처음으로 구체적이었습니다. 예. 뭐까지 나왔냐면요. 뭐까지 나왔습니까? 정경심 교수가 2017년 7월부터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간 이후에 그 증권 문제, 사모펀드 문제를 숨기기 위해서 무려 6개의 차명 계좌를 이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차명 계좌를 한두 개도 아니고 6개. 무려 6개다. 이 정도 되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자막도 나오고 있네요. 업체가 어떻게 운용하는 그런 형식의 아주 굉장히 그 고도의 여러 가지 차명 계좌를 통해 가지고 재산을 숨겼다.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조금 뒤에 다루겠습니다만은 조국 전 장관의 딸을 쉽게 말해서 공범으로 보고 있다. 동양대 표창장 의혹 관련 등에 대해서 그렇게도 밝혔습니다. 자, 조금 전에 그 좀 글자 많았던 그 그래픽 다시 한 번만 좀 보시죠. 좀 준비 좀 해주세요. 예, 바로 이건데요. 자,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구속영장에 적시된
추가됐던 것은 11개.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 사문서 위조까지 하면 이제 그게 이제 원래 하나가 있었던 것이고 원래 11개에 오늘 이제 3개가 더해진 것이니까 총 도합 15개라는 건데요. 사기,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가 추가 3개가 됐습니다. 정 교수님, 이쯤 되면 정경심 교수는 대학 교수였다라기보다는 글쎄요, 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정 의원님? 전문 투자가 아닐까요? 하하. 그 제가 깜짝 놀란 게 예. 세 사람을 통해서 그 보통 차명 계좌를 한두 개도 아니고 6개. 6개를 운영했는데 790번을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주로 차명 계좌를 통해서 거래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추가된 내용 중에서 보면 이제 사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예. 그 보조금 관리법 위반,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딸에 뭐 부당 지출하고 부당하게 사용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된 내용인 것 같고요. 증거 인멸 교사는 아마 이제 그전에는 증거 위조, 은닉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예. 새롭게 발견된, 그러니까 아마 그 못 찾은 노트북이 된 건지 어떤 건지 하여간 아예 증거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을 누구를 시켜서 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새로 드러났다고 봐야 되는데 예. 하나 특징적인 것은 공직자윤리법은 이번에 빠져 있어요. 공직자윤리법은 빠졌다.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공직자 본인의 위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 부인만을 기소할 수 있느냐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아마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은 조국 교수를 소환해서 조사해서 공직자윤리법이 그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예. 그러면 이제 같이 기소하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은 사전에 조국 교수한테 이 기소 내용에 대해서 알리지 않기 위해서 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 문제가 지금 아직 이번에 기소 안 된 게 눈에 들어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 자, 오늘 이제 정경심 교수가 이제 추가 기소가 됐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그 정경심 교수의 남편 조국 전 장관이 조금 전에 김민지 기자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아내가 구속 기소가 된 상태를 좀 이야기하면서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만감이 교차하고 침통하지만 어쨌든 죄송하다라는 봅시다. 취지로 글을 올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게 될 텐데 저의 모든 것이 의심받을 것이고 또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언젠간 진실이 밝혀져서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남겼습니다. 굉장히 장문의 글을 조 전 장관이 소셜미디어에 오랜만에 글을 올렸는데 지금 이거예요. 이게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는데요. 자, 저의 모든 것이 의심받을 것이고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에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인 즉슨 조 전 장관은 본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아직도 나는 전혀 무관하고 나는 잘못한 게 전혀 없다는 식의 그런 뉘앙스의 글로 좀 읽혀지거든요. 지금 이제 피의자로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 조 전 장관의 소셜미디어의 글. 글쎄요, 김 교수님은 직감적으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일단 뭐 본인 입장에서야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하. 뭐 본인이 뭐 자기가 죄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저는 상식적으로 부인이 기소된 상황인데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다? 저는 그런 정황 자체가 제가 볼 때 국민들이 봤을 때 좀 왜 저러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상당히 과거에는 의심스러웠던 상황들이 점점 더 예를 들면 의심을 넘어서는 단계로 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과정에서 저희 정경심 교수가 수사를 받는 과정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했고 그전에는 조국 장관, 전 장관을 믿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많은 국민들이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 검찰에서 계속 나오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 많은 예를 들면 범죄 혐의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예. 상황들을 보면서 저희 조국 지금 교수가 이런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내용들을 가지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이 그래서 전 제가 볼 때 이것도 뭐냐면 일종의 자기의 반론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국 교수와 이 일가들이 가장 제일 모르는 게 뭐냐면 저는 국민 정서인 것 같아요. 국민 정서. 과거의 상황이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은 변했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바라는 거고 그 진실이 밝혀져서 적어도 저 교수가 뭘 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진실이 밝혀서 우리 사회에서 공정이라는 가치, 그리고 검찰 수사가 옳았는지에 대한 가치들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과거 이 국민적인 공감대에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또 한 번 이 페이스북에서 보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예. 좀 착잡한 심정입니다. 예, 좀 제가 한 가지 정현이-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그 앞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만감이 교차하고 침통하지만 먼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뒤에 고다음 문단에 뭐가 나오냐면은요. 제 가족과 지인들 대상으로 전개되는 전방위 수사 앞에서 아하. 가족의 안위를 챙기기 위해서 물러남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자신은 장관에서 물러날 이유가 없었는데 가족의 안위를 챙기기 위해서 물러났다. 어쩔 수 없이. 마치 본인이 장관으로 있기 때문에 가족들한테 가혹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측면들을 한번 풍기는과 동시에 자기는 장관으로서는 아무 결점이 없다. 지금도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다. 어떻게 저는 이런 얘기를 갖다가 쓰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조 부장? 네. 우선 이 조국 전 장관의 일련의 조국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이 나온 거예요, 오늘. 뭐냐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감당해보려 했지만 자신과 가족을 상대로 하는 전방위 수사 앞에서 물러남을 택했다. 이렇게 보면 검찰개혁을 위해서 자신과 자기 가족이 희생당했다는 주장이에요. 아하.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조국 사태는요, 국민농단,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수사거든요. 민정수석 시절에 이토록 많은 사모펀드가 6개의 차명 계좌를 통해 가지고 예. 또 시세보다 훨씬 싼 값에 매입했을 가능성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자기가 희생당했다라는 그런 논리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것으로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지만 그 혐의는 재판을 통해서 진실이 가려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하. 검찰 수사는 뭐가 나오든 간에 이거는 믿지 마세요. 이런 아, 거예요.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가려질 거다. 이런 주장을 펴잖아요. 예. 똑같은 논리입니다. 자, 조금 전에요. 검찰이 이제 브리핑을 가졌는데 의미심장한 내용을 또 하나 검찰 관계자의 입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검찰 관계자가 이제 기자들이 물은 거예요. 자, 입시 비리 관련해서 공범은 한 명입니까? 검찰 관계자한테 물으니까 오케이, 맞아요. 한 명. 요건 확인을 해줬어요. 그럼 궁금하잖아요. 누굽니까? 아들과 딸 중에 그 공범이 누구예요? 기자들이 물으니 이 검찰 고위 관계자 기소 내용을 보면 알 겁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기자들한테 힌트를 줬어요. 서울대 의전원, 부산대 의전원, 점점점. 공범이 누구란 얘기일까요? 부산대 의전원 나왔으면 조국 전 장관의 딸이겠죠? 자, 조국 딸도 우리 검찰이 이 입시 비리 관련해서 조국 딸도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국 딸도 따라서 입시 비리로 기소될 가능성, 조 부장 저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 이 서울대 의전원과 부산대 의전원에 뭐가 제출됐냐면 동양대 총장명의 표창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표창장을 허위로 만들어서 제출할 때 허위로 만들었다는 것을 딸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여기에 따라서 딸도 공범으로서 수사를 받을 가능성, 기소될 가능성 이것이 꾸준히 제기돼 왔거든요. 예. 근데 오늘 검찰이 어차피 공소장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아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하.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아들과 딸 중에 서울대 의전원, 부산대 의전원에 간 사람 그래서 딸로 특정을 했고 예. 이렇게 되면 딸도 표창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것을 행사한 것, 사문서 위조 행사 이거에 대한 공범으로 기소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렇게 풀이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김민지 기자, 이 정경심 교수가요. 추가 오늘 기소가 됐는데 그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나 아파요 건강 탓을 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어제 검찰이요 정경심 교수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이제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요. 정 교수가 건강을 이유로 참 출석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어제 고혈압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소환에 불응했다 이런 건데요.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정경심 교수의 구속 만료 기간이 오늘 밤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고려하면 어제가 사실상 마지막 조사가 됐을 텐데 이것을 거부하면서 이제 끝까지 수사에 너무 비협조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저희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이후에 검찰 수사를 얼마나 잘 받았는지 뭐 성적표 한번 볼까요? 이렇습니다. 구속된 이후에요 검찰이 10차례 자 나와서 조사 좀 받읍시다 소환 통보를 했어요. 근데 정경심 교수 4차례 나 아파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검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6번 남잖아요. 6차례 또 조사 중인 2번은 나 아파요
조사를 중단했고 요청을 했고 실제로 중단이 됐어요. 그럼 10차례 중에 4번만 정상조사를 받은 셈입니다. 빨간색 박스 한번 좀 봐주시죠. 황제 소환 이어서 황제 조사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김 교수님, 정경심 교수가 성적표라고 내가 표현했는데 이쯤 되면 너무 비협조적이었던 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공감력이 참 떨어진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게요. 이게 예를 들면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은 다른 상황을 다 고려하지 않고 저희 법리 논쟁이나 재판 준비로 모든 것을 갖다 다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가급적 예를 들면 검찰의 조사에 대해서는 불응을 하고 공소장이 나오게 된 그 공소장을 봐서 뭐 조국 남편을 지키든 아니면 자기의 범죄를 최소화시키든 딸을 지키든 예를 들면 그걸 지키는 방식으로 모든 것들의 자기의 변론 방식들을 그렇게 선택한 게 아니라 생각이 들고요. 그런 방식에 아주 충실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소위 자기 일가들에 대한 생각들이 더 깊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또 고민스러운 게 뭐냐. 아까 좀 제가 이 페이스북의 조국 교수의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정경심 교수는 만약에 아프다면 국민한테 왜 아픈지 정확히 밝히시면 돼요. 그러면 아하. 아무런 논쟁이 없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되게 많이 아파요. 아픈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만약에 입증만 하게 된다면 아파서 못한 거니까 그건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건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 조국 교수 같은 경우는요. 왜냐하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지만 이 문제로 대통령이 사과를 냈고요. 노영민 비서실장도 또 한 번 다시 한번 인사실패에 대한 얘기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예. 이런 상황이 된다면 소위 촛불 정부라고 얘기하는 문재인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제가 볼 때 조국 장관은 오히려 발언을 줄이고 제가 볼 때 개인적인 변론 준비를 더 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런 얘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크게 불거지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경심 교수는 자기가 진짜 아픈 게 있다면 정확하게 소명을 해서 국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조국 교수는 가급적이면 발언 대신 변론 준비를 하시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정 의원님,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문제 재판을 통해서 정경심 교수의 유무죄는 가려지겠죠. 근데 어쨌든 검찰의 판단은 정경심 교수가 많은 지금 죄를 졌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려 혐의가 15개예요. 15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가 검찰이 구속된 이후에 10차례 불렀어요. 근데 그중에 4차례 불출석했어요. 6번 중 2명은 다 아파요. 조사를 중단 요청했어요. 정상조사는 4번만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요.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이 아니었다면 가능했을 일일까? 정경심 교수의 이런 태도가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죠? 국민 정서 말씀하셨는데 국민 정서와 부합되는 일일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하나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그래도 이 정부에서 넘버2라고 하는 사람들의 부인인데 내가 정말 억울하게 니들이 집중적으로 수사해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래서 니들한테 협조할 이유가 없다.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고 한편에 있어서는 지금 앞에 예를 들면 그 입시 관련 비리 말고요. 예. 지금 이제 그 사모펀드 관련한 비리 중에 보면 미공개 정보 이용, 자본시장법 위반 같은 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범죄입니다. 아하. 거기에 이제 범죄 수익 은닉이 있죠. 그리고 오늘 추가된 게 금융실명법 위반인데 무려 금융실명법 위반. 차명 계좌를 6개를 운영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는 거의 범죄적 내지는 탈법적 투자가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식될 수밖에 없는 증거가 나온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검찰 수사에 협조해서 더 받을 게 뭐가 있나 하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미 나한테 치명적인 혐의가 지금 드러난 상황에서 나 검찰한테 협조하기 싫어. 응? 어차피 재판 가서 싸울 거야. 하는 그런 감정적인 대응 그 두 가지 측면을 다 봐야 될 텐데 어느 측면이 주요하게 발동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저희 검찰에서 나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피의자로서는 아주 이례적이라고 봐야죠. 예. 네. 조 부장. 우선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중단해달라. 이걸 요청한다든가. 아예 구치소에서 나는 아파서 못 가겠다. 불출석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특혜예요. 특혜다. 없어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일반 피의자는 상상도 못하는 그렇죠. 일이다. 강제 구인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특권을 행사한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게 지금 정경심 교수나 또 정경심 교수의 남편인 조국 전 장관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정상적인 사람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 혈압도 올라가고 건강이 나빠집니다. 예. 통상적으로. 왜냐하면 심리적인 압박이 그만큼 큰 거예요. 그런데 왜 재판부가 구속을 결정했느냐. 뇌경색, 뇌종양 호소를 했지만 정형외과에서 입원 사실 확인서를 떼서 제출했거든요. 아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법률적 효력 있는 진단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단서 제출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안과 치료 신청하고 고혈압 호소했지만 이런 경우에 이 경우에 대해서도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요. 지금 바로 이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걸 예.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구속 전에는 정경심 교수가 뇌경색, 뇌종양을 호소했다가 구속 후에는 나 눈이 좀 아파요. 안과 치료 신청했다가 어제는 나 지금 고혈압, 혈압이 조금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고혈압을 호소했다가 그렇죠? 정작 진단서는 또 제출 안 했다라는 의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이런 네. 거예요. 우리가 그 입사 시험 때 토플 토익 점수 제출하라고 하잖아요. 영어 실력 가늠할 수 있게. 내라고 하죠. 네. 근데 계속 영어 잘했다고 하는데 정작 증명서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면 법률적 효력이 있는 진단서를 왜 제출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안 아프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국 전 장관 부인의 주장들을 담은 진단서를 발급했다가는 자칫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처벌받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렇게 뭐 고혈압, 안과 치료, 뇌경색, 뇌종양을 호소하려면 진단서를 발급해서 제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 자, 김민지 기자. 좀 돌이켜보니까요. 정경심 교수 측에서 줄곧 주장해왔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어떤 거였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경심 교수가 건강을 이유로 조사도 불성실히 받고 이런 논란들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정경심 교수 측의 변호인들이 이것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아이러니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어떤 논리를 내세웠는지 그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장관의 가족 이전에 한 시민이었기 때문에 시민으로서 보호받아야 될 인권이 충분히 보호받았는지 또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했다고 하는데 그 첫 자리는 바로 인권이다. 얼만큼 인권의 감수성과 인권의 친화적인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행여 또 그 과정에 잘못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은 향후 우리 사회가 발전해 나가야 될 하나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걸 꼼꼼히 검토하고. 네, 줄곧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인권을 강조해 왔는데 지금 정경심 교수의 검찰에 협조하는 조사받는 태도랄까요? 이런 부분들은 인권을 강조했던 정경심 교수 측의 발언과는 좀 배치되는 것 아니냐 이런 좀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